손발이 오그라드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참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창피한 이런 일이 어제 북한 측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요. 북한 쪽 국방위 대변인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남북 비밀 접촉에서 우리 남한이 6월 하순과 8월 그리고 내년 3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이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5월 하순에 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가 보다. 솔직히 이것도 이전까지는 절대 천안함과 연평도 사과를 받지 않으면 정상회담 따위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싹 무르고 3번 개최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참 얘들이 참 겉으로는 센 척하더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네 저들은 이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일정을 모두 잡아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우리와 한 초기 약속을 어기고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며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우리와 무관한 사건과 정당한 자위적 조치를 두고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과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해달라고 애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인 것처럼 그런 절충안이 있나요? 근데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인 절충안? 이게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닌데 이게 그런 절충안이 있을까? 아무튼 네 그런 절충안을 좀 마련해보자. 양보 좀 해달라라고 애걸복걸을 했다. 그것도 뭐 돈봉투까지 쥐어주면서 애걸복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제 국방부의 대변인, 북측 국방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분들이 진짜 창피, 왕구력 어쩜 세상에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모르는 겁니다. 북측에서 뭐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자기 입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요. 일단은 남북에서 만난 것은 일단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천안함 사과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죠. 양측 다 이것까지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의 과장이 들어갔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일 텐데요. 정말 설령 그 북측의 말대로가 아니고 북측이 좀 과장을 한 거고 남측이 그냥 사과를 요구한 것 정도 단호하게 요구를 했던 것 요 정도에 그쳤더라도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때까지는 선 사과 후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사과를 안 하면 우린 절대 정상회담 따윈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번 그 회담에서는 사과하면 그냥 일단 사과를 해라. 정상회담 우리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사과 좀 해줘. 이렇게 한 차례가 아니라 엄청 많이 물러졌다는 얘기죠. 우리 남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돈봉투 부분 이것도 참 진짜 돈봉투를 준 거라면 네 손발이 막 오그라들 지경인데요. 이때까지는 뭐 연평도 천안함 때문에 아주 막 파르르 떠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 정부잖아요.
뭐 상종도 하지 않을 것처럼 굴었던 정부였는데 돈봉투를 줬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우리 남한 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이 협상에서 보통 우리 뇌물은 아닌데 북한 그 협상 단원에게 출장비 밥값에 보태쓰라 이러면서 봉투를 좀 넣어주는 관행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잘 이야기 풀어보자 이런 의미로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행대로 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너네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 단호하게, 사과 반드시 해, 너네 그거 잘못하니까 사과해, 이러면서 돈봉투를 같이 줬다는 거는 참 이게 애매한 그잖아요. 사과해 임마, 돈,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남측 쪽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요, 만약에 정말 찔리는 것 하나 없이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북이 완전 구라를 치는, 거짓말을 하는 거다. 네, 죄송해요.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네, 북측이 정말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 당장 북측에서 그런 입장을 내놓자마자 바로 언제 그랬냐,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입장을 내놔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이 이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한 2시간여 동안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책회의하고 나서도 우리한테 묻지 말라라고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뭐야 대체, 뭔가 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정부가 조선중앙통신 기사 전문을 보도한 여러 언론들한테 기사 좀 내려달라, 전문 기사 내려달라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마 과장한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뭐야, 진짜인 거야?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지금 태도를 우리 남측에서 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모 언론과 인터뷰한 외교부의 한 간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북측 입장 발표에 대해서 이건 진짜 타격이 큰 거다. 이때까지 연평도 포격, 북이 직접 연평도를 포격하면서 일단 도덕적으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다.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지금 뭐 사과고 뭐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봉투를 주면서 해달라, 애걸복걸을 했다는 거면 이 도덕적 우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면 이 외교부 간부조차 이러한 북측의 입장을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솔직히 우리도 창피하잖아요. 우리도 이때까지 그만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우리도 이렇게 창피한데, 이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강경하다 못해 무대포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보수 세력들, 그분들은 북한에 더 세게 나가야 돼, 더 세게 이렇게 막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그런 대북관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주고 무조건 1번 찍어주셨던 이분들, 만약에 북측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순간에 무조건 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무조건 이명박 지지를 외쳤던 분들이 한순간에 돌아서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이 어르신들,
가스통 할배들라고 채팅창에서 그러시는데, 막 공기총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북한 인권이 어쩌니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북한 엄청 싫어하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쯤 되면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믿고 계시는 건가? 모르겠네요. 뭐 정말 아니고 북측이 과장을 한 거라면 우리 남측 정부에서 좀 더 국민들이 신뢰가 갈 만한 이 태도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뭐 아닌데 이러면서 시간 보내고 되게 어영부영 이러는 모습만 보이면 국민들이 처음엔 에이 설마 그랬겠어? 라고 하다가도 뭐야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한마디로 자기가 자초한 일이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